전자권 반환을 꺼리는 중국, 중국 침탈을 막으려는 한국. 중국이 하는 작태에 한국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노골적인 공작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한류가 거세지면 자연히 한국 문화가 확대되고 이는 한국이라는 국격을 높여주게 됩니다. 제작 비용을 대주고 드라마를 제작하게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에서 기원한 것처럼 한류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붕괴가 처음 거론되었던 1994년 즈음부터 중국은 아주 오랜 기간 동북 공정에 북한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일본처럼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입니다. 두 나라가 보여준 모습엔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역사 자료 중 불리한 것을 제외하고 주장에 유리한 것만 모아 반복된 주장을 합니다. 다민족이 평등하게 중국을 만든다는 지금과 다르게 중국은 덩샤오핑 시절까지도 한족 국가이며 한족이 국가 중심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소련 연방이 붕괴하면서 급격히 냉전이 사라지고 1990년엔 러시아와 한국이 국교를 맺고 1992년엔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깨지면서 급격한 외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수교를 제의했고 미국은 이를 거절합니다. 소련의 옛 문서에 따르면 1985년부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 시기는 북한과 소련 사이가 조금씩 불편해지던 시기입니다. 북한의 만류에도 소련은 88올림픽 참가를 결정했고 참가했으며 끈떨어진 연신세를 우려한 북한은 미국마저 수교를 거절하자 본격적인 핵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1992년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특별 사찰을 요구하고 6차례 사찰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공개 시설에 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1993년 3월 12일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제1차 북핵위기를 일으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과 북한이 1994년 10월 제네바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 북핵 협상을 타결하지만 공교롭게도 북한에선 이때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전례가 없는 경제난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한 붕괴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황장엽이 1997년 남한으로 망명할 만큼 망국의 징조는 누가 봐도 뚜렷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조차 붕괴를 우려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되고 북한 붕괴 시 중국이 얻을 이익과 위협이 될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과 미국보다 더 강한 안보조약으로 맺어진 나라인데 국제사회의 냉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이 중국과 일본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서로 배운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 분위기 자체에서 정부 주장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타국 영토라는 개념이 입학해져 침략이 아닌 국토 회복의 개념으로 중국과 일본 국민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태를 한국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참 거지 같은 경우지만 단교를 한다 해도 한번 시작된 왜곡을 중국이나 일본이 중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만큼 경제나 군사에서 힘이 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참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시각으로 한국을 보겠습니다. 이미 1894년부터 외세에 휘둘렸던 나라이고 권력 유지를 위해 외세에 국민 탄압을 부탁한 나라입니다. 1905년엔 외세에 거래되었던 나라이고 1945년엔 외세의 결정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나라입니다. 36년을 식민지로 통한의 세월을 보냈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도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전범들에게 훈장을 줬고 1948년 이후 15년 정도를 제외하고 정권을 잡았던 정당이 안보조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일본을 동맹이라 부르고 우방이라 부르고 수출 규제를 당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국 대통령에게 일본으로 건너가 무릎 꿇고 비를 하고 압박한 정당이며 자국의 군권을 외세에 맡긴 것을 바로 잡자 하면 반대하는 것을 넘어 자주 국방이란 말 자체에 경련을 일으키는 정당인데 지금 그 세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 확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한국을 중국, 일본이 보고 있습니다. 반민족 특별법과 같은 자정기능이 있는 법률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과 일본이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 및 영토 침탈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 보는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다 댓글에서 잘 보여주듯 중국, 일본, 북한이 침략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겁을 처먹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이들만 있다면 한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다행히 이들보다 많은 국민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국격이 올라갔다 해도 중국과 일본은 까다로운 한국을 상대하기보다 으르렁거리기도 하지만 한반도를 두고 미국과 거래하거나 미국, 중국, 일본이 거래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보장해 줍니다. 한국을 움직여봐야 다시 미국을, 일본을, 중국을, 북한을 움직여야 한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에서 자주국방 전작권 환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일본은 한미동맹이 깨지고 미군이 철수한다며 협박 같은 기사를 쓰고 중국은 동아시아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개소리를 주절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작권에 대해 실제 유사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 할 때 전작권을 무시해버리면 된다며 이승만이 휴전 협상 중 도발한 것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쓴 댓글 같긴 하지만 유사시 긴박한 상황에서 아군 진영이 알아서 지리멸렬해지는 걸 뭐하러 염려하며 살아야 하나요? 대만은 주한미군도 없고 방위조약도 없는데 지금까지 중국에 복속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중국보다 강해서? 중국보다 영토가 커서? 아니죠. 중국이 무력으로 복속시켜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대만을 복속시켜 얻는 이익보다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만에 미국이나 외세군대가 들어가 독립국이 된다든지 한다면 전쟁을 해서라도 싸울 가치가 있겠지만 세계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에 중국과 일본이 경계하는 이런저런 소식을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2017년 시진핑이 트럼프와 만났을 때 했던 말이나 일본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가 부임하기 전 일본을 방문할 때 한국에 대해서 했던 말들은 이제 해봐야 일본이나 중국이 미친놈 소리 들을 만큼 한국의 국격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 군사력과 이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경제력을 우려하는 반응이 중국과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의지가 밥 먹여주느냐며 저를 철없다 하는 분들을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외세가 한국을 존중하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중국에 대항하고 일본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이 군권인 전작권 회수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확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모하지 않겠다고 한들 북한이 이를 믿을 수 없는 것도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는 건 한국 정부와 군부를 무시하고 미군이 마음대로 전작권을 휘두른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죠. 이 주권 행사를 미군이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한국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걸 가로막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침략해왔습니다. 기습을 당해 일부 영토가 점령되었습니다. 핵전쟁을 우려하여 미국이 안 싸우겠다 말하고 중국, 일본이 점령한 곳을 인정하고 휴전한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이 갈리면 이후엔 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주한미군 내버려두고 국군이 나가서 맘 편히 싸울 수 있나요? 주한미군 전력자산 전개를 가정해 수십 년을 작전체계를 만들고 지휘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대안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중국, 북한 하면 벌벌 떨면서 전적권 반환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신처럼 모시는데 미국 말 안 듣는다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진 않을까요? 미군 없는 전투를 생각해보지 못한 국군 수뇌부가 단독 전투를 명령하는 정부에 온전히 따르게 될까요? 미국 편으로 군 지휘부가 돌아서면 자연스레 권력이 올 텐데 유혹이 없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머리 아프게 하는 정부 수뇌부 몇만 제거하면 골치 아프지 않은데 뒷짐지고 바라만 보려 할까요? 전작권이 외세에 있다는 건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나라의 외세 군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정치권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국민, 우리 조국은 천손의 후예입니다. 누구에 의지해야 하는 그런 나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